여가와 지역살이를 통한 관계 형성.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중년과 지역을 잇는 생활인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생활인구의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과 지역을 잇는 생활인구. 이전에 신중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다. 신중년은 풍부한 직장 경험과 삶의 지혜를 보유하고 있고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있고 개인의 성장과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자아실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즉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방문객이나 관광객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생활인구는 지역 활성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문화 다양성 증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의 우리의 도전과 기회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활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 지역 산업 쇠퇴와 일자리가 감소해서 경제의 침체를 가져와 주고 있고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 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과 문화의 상실을 통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실이 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신중년과 지역의 만남입니다.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거고요. 외부인의 시각으로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지역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생활인구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과 지역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데요. 신중년과 지역이 단계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인식과 탐색 단계입니다. 신중년의 잠재력과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매칭과 연결입니다. 적합한 신중년과 지역 프로젝트로 연결을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해냅니다. 세 번째, 체험과 적응입니다. 단기적으로 체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 참여와 기여입니다. 지역 프로젝트를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정착과 확산입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이후에 지속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중년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의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단계 프로그램의 첫 번째입니다. 전환 여행인데요. 개인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서 각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 그리고 현지의 사람들의 니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맞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 탐험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가치 발견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이 지역에서 어떤 가치로 창출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전환의 단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2단계 지역 살아보기입니다. 요즘 여행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한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일상, 그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희망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단기적으로 참여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도 참여하는데요. 지역의 행사, 모임, 봉사활동 등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결고리로 만들어진 관계가 향후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지역 팬슈머로서의 활동입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발전시키고요. 지역 제품과 서비스의 열정적인 소비자로 변모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로서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인구 활동의 실제 사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사는 길 위에서 자기 성찰과 전환의 길을 모색한다. 여행길에서 경력 전환의 길을 찾는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2019년 예비 관광벤처로 시작해서 22년도에는 최우수 관광벤처상을 수상했고 23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관광벤처상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업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신중년과 지역을 생활인구라는 형태로 이어주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여행이나 왜 소수의 귀농귀촌, 교실 수업 같은 것들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다가가서 탐색하고 스며들 수 있는 단계적인 디딤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3단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전환여행, 나와 지역을 되돌아보는 첫 번째 단계와 지역 사람, 일, 활동, 만남을 통해서 지역 살아보기를 탐색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팬슈머로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갖고 함께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인구 활동 실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첫걸음은 전환여행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가는 살아보기 탐색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 팬슈머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스며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여행 단계인데요. 일단 지역이 선정이 되면 가볍게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나와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알아가는 과정이 1단계 전환여행입니다. 그래서 4곳의 지역을 피사의 경우는 지금 2년에 걸쳐서 관계의 인구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살아보기 단계인데요. 지역의 생활인구로서 역할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탐색하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나 인터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그 지역의 공무원,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람책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인터뷰 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분을 인터뷰해서 그 지역과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방문을 해서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느 곳에 살아볼지를 모색하는 단계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지역의 관계를 맺게 되면 지역살이를 하게 되는데 지역살이를 통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연과 환경, 문화와 예술, 또 공동체 지원이랄지 지역 비즈니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다양하게 선정해서 그 분야의 일, 활동, 사람 이런 것들을 모듈로 나누어서 지역살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살아보기 탐색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실제 남원에서 살아보기, 강릉에서 살아보기, 인제, 고령에 걸쳐서 사전에 살아보기에 갔던 인터뷰어들이 이렇게 공저로 해서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의 활동을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그 지역에 참여한 인터뷰어로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지역의 비즈니스 또는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공에서 살아보기 형태로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역 팬슈머 활동인데요. 앞에서 살아보기 탐색까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역의 팬슈머로서 지역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활동 단계를 같이 거치는 건데요. 팬슈머란 팬 더하기 소비자의 합성어로서 제품, 서비스의 기획,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열성 팬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팬슈머라는 신조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지역 팬슈머라고 해서 생활인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을 배우고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을 직접 키우는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베리 종류를 직접 심어보기도 하고요. 고령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연주, 가야금 만들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고령의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가서 한옥 체험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에 지역 팬슈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피사의 경우는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 생활 인구를 정의하기로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면 생활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에 후원하는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지역 외 협동조합 형태의 그런 구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특산물의 구매나 후원을 하고 있고 제철 농산물을 구매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재능 나눔으로 온라인 홍보도 저희가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네이버 스토어나 뭔가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저희가 먼저 그 시제품을 확인하고 브랜딩이나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나 공연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투자
투자나 생산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카페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기획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피사의 생활인구 활동 실제라는 부분으로 그 단계를 살펴보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남원은 22년도부터 저희와 생활인구로서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23년 6월에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실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남원을 알게 되고 남원의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하는 장을 군수님과 함께 관계자들과 함께 시행을 하여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펜슈머 홈커밍 행사라고 해서 지역 특산물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프리마켓 형태로 진행을 했고, 저희 수도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남원에 하루 이틀 묵으면서 지역 여행도 하고, 남원하면 유명한 관광지들 잘 알고 계시죠? 그 관광지도 체험하고 물건도 구매해오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가서 구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생활인구라고 해서 그 지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에서 많게는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생활인구 펜슈머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개인 카페, 그다음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러한 펜슈머 활동과 행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회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있어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과 인제, 고령, 강릉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군, 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 1단계에서 제가 이제 사람책이라고 해서 처음에 만남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지금 피사의 대표님께서 그 지역의 사람책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생활인구로 저희가 살아보기를 하겠다, 그리고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냉담하고 냉소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지금은 정말 제2의 고향 아닌 고향처럼 저희가 갈 때마다 정말 환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촌에서의 어려움, 어촌에서의 어려움, 그 다음에 산촌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수도권에 있는 생활인구의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4박 5일까지 방문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고령을 예를 들면 고령은 가야금, 우르게 가야금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실제 그 가야금을 만드는 명장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가야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아서 실제 모형 조그맣게 가야금을 하나씩 만들어 온 체험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부모님들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거나 그런 농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농업과 관련된 진흥청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청년들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는 장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잘 아실까요? 대가의 역사해서 700여 기의 그 묘가 능선을 쫙 타고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고령을 방문을 하기 전에는 고령? 보령을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사실 고령을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지산동 고분을 사계절에 걸쳐서 새벽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서 그 능선의 역사와 그 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절별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어서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하실 때 저희 생활인구에게도 한 코너 정도를 맡을 수 있게 한다든지 저희 또 함께하는 생활인구 중에는 문화, 공연, 예술 쪽에 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코너를 맡아서 공연을 함께 콜라보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군에 대가야 시장 안에 고령군 생활인구센터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수도권의 신중년 생활인구와 실제 군수님과 공무원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거고 고령과 생활인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화 공연을 필두로 해서 북클럽 행사랄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특산품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리고 노령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생활 인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고령군에서 숙소를 또 제공해 주셔서 저희 생활 인구들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장을 열어주셔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